제가 지금 당신의 20년짜리 고생을 줄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찾고 있는 건 훨씬 더 단순하니까요. 제가 그걸 깨닫는데 30년이 걸렸을 뿐입니다. 최악의 결과는 실패가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터닝포인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코디 산체스의 또 다른 메시지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고민과 걱정들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닌지, 혹시 도전 후 실패를 하진 않을지, 아니면 지금 가는 이 길이 맞긴 한 건지. 이번 영상 속 메시지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통쾌한 해결책과 완벽한 계획을 줄 겁니다. 가장 먼저 코디는 말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지금까지 당신은 삶에서 집중해야 할 것들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인지,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해답을 찾아 헤매며 보낸 시간이 사실은 큰 방해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신의 20년짜리 고생을 줄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찾고 있는 건 훨씬 더 단순하니까요. 제가 그걸 깨닫는데 30년이 걸렸을 뿐입니다. 진짜 여정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내가 더 알아가야 할 나를 한 단계씩 더 깨달아가는 데 있습니다. 저는 정치계에서도 일했었고 기자도 했고 세일즈, 금융권에서도 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과 온라인 사업을 거쳐 지금은 여러 사업을 소유하고 작은 비즈니스에 투자해 큰 회사로 키우기도 하죠. 저는 올해 40이 됐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제 진짜 길을 찾은 건 5년 전쯤이었습니다. 어릴 때 저의 어머니는 남의 떡은 항상 더 커 보인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죠. 하지만 사실 그건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거나 시기와 질투는 하지 않죠. 그리고 그 비밀은 계속 배우고 매일 성장하자는 마인드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여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느끼는 확신 중 하나는 가장 지루한 여정은 직선으로 쭉 뻗은 길이라는 거죠. 그곳엔 흥미가 없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는 굴곡도 있어야 하고 변화구도 있어야 하며 할 뻔한 것들과 놓친 기회들도 있어야만 합니다. 훗날 돌아보면 놓치길 정말 잘했다고 감사하게 될 그 기회들 말입니다. 저의 경우로 예를 들자면 10년 전쯤 저는 처음으로 회사에서 밀려났습니다. 누군가는 해고라고 하겠지만 저는 밀려났다는 표현이 더 낫다고 느껴요. 그때 저는 마음이 무너진다는 걸 처음 느꼈죠. 제 모든 걸 쏟아부어 회사에 큰 돈을 벌어줬지만 돌아온 말은 넌 부족하다는 비난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실제로 우울했고 불안했고 화가 났어요. 그때 아버지의 한 문장이 절 일으켰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못으로 가득 차 있다. 평생 그 못이 왜 거기 있었는지, 누가 박았는지, 누구 탓인지 밝히며 살 수도 있다. 아니면 그냥 그 못을 뽑고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다.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아프지만 나아가는 게 치유의 길이라는 걸요. 그 사건은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진짜로 저 자신에게 베팅하기 시작했거든요. 직접 투자했고 사업을 소유했고 넌 부족해라는 내면과 외부의 목소리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개인적인 승리를 맛봤습니다. 제 힘으로 처음 번 돈이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면 혹은 인정받지 못한 기억이 있다면 정말 안타깝지만 동시에 축하드립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 인생은 강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한자리에 고정된 바위가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물살 위에 떠있는 배가 되길 바랍니다. 바위는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새롭게 보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선천적으로 약간의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이나 큰 상처들을 받게 되면 빛을 발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고 견디기 힘들 만큼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스위치가 켜졌죠. 그건 그의 손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결과적으로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겠다는 아주 강력한 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누군가가 저를 선택해 주길 기다리지 않고 제가 저 자신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더 강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더 용감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더 큰 배짱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릿과 꾸준함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 어딘가 작은 부분은 갈등과 압박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전 그 이유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시험해보기를 원해서라고 생각해요. 저는 신이 우리에게 받을 만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준다고 믿어요.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일이 무엇이든 위에 계신 분은 당신이 그걸 감당할 힘이 있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이유로서 그 일이 누구도 아닌 당신에게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냉정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패배자들과 함께하면 당신도 패배자가 된다는 것. 무언가에 도전하려 할 때 그건 불가능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당신도 불가능만 떠올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만들어 본 적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당신도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남을 조롱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다음엔 그들이 당신을 조롱할 겁니다. 그런 관계는 단호하게 끊어내세요. 절대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저는 많은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더 아픈 건 제가 선택해서 잃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들을 끌어주려 했고 함께 하자고 초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성공이 그들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중 한 명과 저는 이제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됐습니다. 자신과는 술을 마시러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제 머릿속에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그녀를 하찮게 본다고요. 그 후 그녀는 제 험담을 퍼뜨렸고 저는 사실상 그 친구 그룹 전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죠. 패배자는 승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이 이기길 원하지 않습니다. 웃으며 축하하는 척만 할 뿐 속으로는 아니죠. 오직 승자만이 다른 승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물론 패배자도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패배자였어도 괜찮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당신의 임무는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 자신이 승자가 되는 것이 삶에 주어진 당신의 유일한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게 주변을 끌어올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당신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 곁에 남아있는 건 영원히 밑바닥에 머무는 지름길이죠. 우리는 주변을 닮아갑니다. 말투도 행동도 결국 삶까지 닮아갑니다. 즉 아무 성취도 없는 냉소 가득한 무리만큼 해로운 환경은 없습니다. 또 다른 인사이트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마약 중독자는 돈이 없어서 약을 못한다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냅니다. 그러니 그들보다 덜 노력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비유 같지만 정확합니다. 그리고 진짜 질문은 이거죠. 당신은 그걸 얼마나 간절히 원하나요? 집착할 만큼, 피가 마를 만큼 몰입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관심 있는 척만 하시는 건가요?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제가 모든 걸 아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변변치 않은 대학에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매일 놀기만 바쁜 20대와 30대를 보냈죠. 즉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변명을 다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바뀐 순간은 더 큰 걸 원한다는 몇몇 사람들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반면 제 룸메이트들은 똑같은 삶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 사실은 제게 간신히 버티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즉 진심으로 노력하는 것보다 멋진 일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언가에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하는 것만큼 멋진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편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더도 말고 딱 마약 중독자보다만 더 열심히 하라고요. 그리고 당신이 저보다 더 빨리 알길 바라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낮아 보이는 방에 있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가장 멍청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그런 방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자존심은 내려놓고 질문하는 겁니다. 모든 걸 아는 척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보다 통장 잔고에 0이라는 숫자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사람들과 같은 방에 들어가면 그들은 당신의 문제를 아주 작게 보고 심지어 당신의 미래까지 내다봅니다. 제 인생도 그렇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냥 영감을 주러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나가야 할 모진 길들을 알려주고 피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저는 최근에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의 권유 덕분이었죠. 그리고 누군가 내 편이라는 믿음을 느꼈습니다. 더 큰 존재의 보호를 느낍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도 알게 됐죠. 스트레스나 두려움,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저는 멈추고 생각해요. 내가 가져야 할 것은 적절한 때에 내게 올 것이다. 스트레스, 불안, 염려, 근심, 그 어떤 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일 뿐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모든 걸 억지로 경험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눈앞의 일들을 성실히 추구하고 과정을 신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당신에게 오기 때문이죠. 그냥 리모처럼 계속 헤엄치세요. 그 믿음이 저와 당신을 지켜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꼭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눈꼽만큼도 신경 쓰지 말라는 사실이죠. 그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당신의 머릿속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당신의 미래를 보지도 못합니다. 누군가 당신이 싫다라고 말할 때 이제 저는 속으로 웃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남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곤 하죠. 이제 저는 남들의 시선이 머릿속을 스칠 때마다 그것을 모기 한 마리로 상상합니다. 귓가에 붕붕거리는 그 모기를 손바닥으로 탁 하고 짓눌러 버립니다. 조금 잔인한 상상이긴 하지만 푹 하고 찌그러뜨리는 느낌까지 떠올려요. 남들의 피만 빨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저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남들이 비난하고 헐뜯을 때 승자는 그런 외부의 압박을 사랑합니다. 저는 지금도 압박감이 조여올 때 그 사람 인생에 승패가 갈린다고 믿어요. 부서지는가 맞받아치는가 그런 압박감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리고 그 전율은 무대에 오르기 전에 느끼는 그런 기분과도 같죠. 내가 누군지 보여줄 차례라는 신호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니 스스로를 상상해 보세요. 손가락을 풀고 목을 한번 돌리고 어깨를 툭툭 털고 허리를 곧게 세우는 당신을 말이죠. 왜냐고요? 이제 게임 타임이니까요. 당신 앞에 놓인 부담감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당신이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다이아몬드도 압력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으며 우리 삶에서 압박 없이는 이득도 특권도 없습니다. 즉 승자가 되려면 압박감은 필수예요. 그러니 이제 압박감이 찾아올 때는 되려 미소 짓는 법을 배우세요. 마지막으로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진다면 이걸 기억하세요. 실패보다 더 큰 실망은 후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 저에겐 모든 게 무너진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도전해볼 마음가짐이 생겼죠. 그렇게 그 작은 깨달음은 저에게 한 줄기의 희망이 됐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파고들었었고 결국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당신이 버거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성공에는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걸요. 그러니 이제 그만 망설이고 하고 싶었던, 두려웠던 그 일을 크게 시작하세요. 최악의 결과는 실패가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 속 코디의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은 문장과 다짐들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의미 있는 시간들로 하루를 채워가시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